오래간만에 만난 옛 친구와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만났지만 어쩐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던 경험. 혹은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동료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깊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러워지는 관계도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행복도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소박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찬란한 보석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 구별법이 아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9가지.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욕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교묘한 위선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안에 가장 강렬한 물질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자기기만일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감추려는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며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갈망합니다. 더 큰 성취를, 더 깊은 사랑을, 더 안정된 미래를 원하죠. 이러한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즐겁지 않은 순간에도 당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명암을 마주합니다. 빛나는 성공의 순간보다 어두운 좌절의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본질적인 고독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성공의 축배를 들 때는 누구나 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패의 쓴잔을 마주할 때 그 고독한 시간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당신의 불행까지도 기꺼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한 영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시작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말의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고의 깊이, 가치관의 방향,
그리고 영혼의 높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타인의 부재시해 보이는 언어적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품위 있는 언어는 화려한 수사나 세련된 표현이 아닌 진실성과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약점을 희화화하지 않고 부재한 이의 명예를 소중히 하며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이는 단순한 말씨의 문제가 아닌 깊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대화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 말의 결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적절한 응답을 통해 대화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지혜와 통찰이 깃들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보여주는 언어적 품격입니다. 가령 식당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 택시 기사와 나누는 대화, 회사에서 직급이 낮은 동료를 대하는 방식 등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품성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품위는 사회적 지위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며, 이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이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어떤 이는 남을 탓하며 또 어떤 이는 현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이 상황이 왜 발생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죠.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심적이고 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거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면 양심적이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성공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선의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 무의미한 말들로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그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주는 불편함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습니다.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만 입을 여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침묵도 존중할 줄 압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는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7번째로 주목할 점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환희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파도를 잘 다스립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서 표면의 파도가 일더라도 심연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감정 조절의 균형점입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줄 알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은 마치 숙련된 서퍼와 같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움직임에 활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감정을 다룹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묘한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태풍 속의 고요한 중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8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전체 지형을 조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 가야 할 방향, 그리고 피해야 할 함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가능성도 잘 압니다. 실패했을 때 환경이나 운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성공을 이끈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자기 객관화의 능력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9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한 사람의 진정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와 인격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행동으로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특별한 점은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가진 무게를 알기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아끼거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한 번 표현된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려 노력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행동이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신념과 가치관이 단단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나침반처럼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신뢰를 쌓게 합니다. 말과 행동에 불일치는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이 믿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말과 행동의 일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일치들이 모여 단단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국 이 9가지 특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격의 완성을 향한 여정의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여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러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를 시작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언제 정리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마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죠. 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대부분 맞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낀 미묘한 불편함, 대화할 때마다 드는 작은 위화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서로의 시간을 아끼는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